여러분, 그날 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관리센터에 오시던 박영수님, 72세셨죠?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 나누셨어요. 목소리도 크시고 웃음소리도 시원하신 분이었죠. 건강검진도 작년에 받으셨대요. 멀쩡하다고 하셨다면서요.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칭찬까지 하셨다면서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 전화를 드렸죠. 벨소리만 울리고 안 받으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했어요. 아들분이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뇌출혈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렸죠. 일주일 전만 해도 저랑 웃으며 얘기하시던 분이었는데 요즘 머리가 좀 무거운데 날씨 탓인가 봐 하시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하고 넘겼던 제 대답도 후회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신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15년간 시니어 분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도와드리면서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운동도 알려드리고 식습관도 상담해드리고 함께 웃고 울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뇌출혈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걸. 박영수님처럼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병실에 찾아뵀을 때 박영수님은 의식은 있으셨지만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말씀도 어눌하셨고요. 아들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눈앞이 가끔 번쩍거린다고. 그런데 저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았더라면, 그때 병원에 가셨더라면, 박영수님은 지금도 재활 중이세요. 많이 좋아지셨지만 예전 모습은 아니에요. 왼쪽 팔이 아직도 불편하시대요. 뇌출혈이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우리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못 알아챘을 뿐이죠.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제 역할을 다시 생각했어요. 그냥 운동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신호를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신호들입니다. 박영수님 같은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뇌출혈 환자의 절반 이상이 혈압 때문이 아니래요. 물론 혈압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혈관 속의 미세한 염증입니다. 우리 혈관은 매일 낡아가요. 특히 머릿속 혈관은 더 섬세하죠. 염증이 쌓이고 혈류가 느려지고 약해진 곳이 생깁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금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뇌출혈은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인 결과예요. 제가 센터에서 만난 이정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여성분이셨어요. 이분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죠. 머리가 벼락 맞은 듯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통제 드시고 넘어가셨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요. 딸한테도 안 말씀하셨대요. 걱정 끼치기 싫으셔서요. 그러던 어느 날 식탁에서 밥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한쪽 손에 갑자기 힘이 빠진 거죠. 그때도 손목이 좀 저린가 보다 하셨답니다. 파스 붙이시고 또 넘어가셨죠. 며칠 후 저희 센터에 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괜찮으세요? 이정혜 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 좀 이상해요. 손녀한테 말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저는 그 순간 알았죠. 이게 바로 뇌출혈의 무서운 점이에요. 신호는 보내는데 우리가 다른 이유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저는 그날 바로 병원 가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강하게요. 이정희님,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다행히 이정희님은 제 말을 들으셨어요. 그날 오후에 병원 가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시더니 깜짝 놀라셨대요. 뇌혈관 중 하나가 약해져 있었거든요. 조금만 늦었으면 터질 뻔했다고 하시더래요. 이정희님은 지금 건강하세요. 약도 드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셨어요. 매주 센터에 오셔서 웃으시죠.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이정희님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이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첫 번째, 갑자기 눈앞이 번쩍거린다. 마치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린 것처럼요.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돼요. 두 번째, 머리가 벼락 맞은 듯 아프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통증이에요. 진통제 먹어도 안 사라져요. 세 번째, 말이 꼬인다. 평소에 잘 쓰던 단어가 갑자기 안 나와요. 머릿속엔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죠. 네 번째, 한쪽 손이나 발에 순간적으로 힘이 빠진다. 젓가락이나 컵을 떨어뜨리죠. 몇 초 후엔 괜찮아져요. 다섯 번째, 어지러우면서 걷기가 힘들다. 균형을 못 잡아요. 벽을 짚고 걸어야 해요.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야지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센터에 오시는 분들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짜게 드세요. 나는 싱겁게 먹어 하시는데 김치만 3조각 드셔도 소금이 엄청 들어가요. 국물도 다 드시고요. 둘째, 아침을 거르세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 하시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혈당이 오락가락해요. 혈관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셋째, 물을 안 드세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하시는데 혈액이 걸쭉해져요. 그럼 혈전이 생기기 쉽죠. 넷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세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하시는데 수면 부족은 혈관 염증을 키워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세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하시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이 다섯 가지가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지뢰밭입니다. 강민호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5세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 혼자 사세요.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후로 식사를 대충 하셨죠? 매일 라면 드셨어요. 편하시니까요. 가끔 김밥 사 드시고요. 물은 하루에 컵으로 두세 잔, 커피는 4잔 드셨고요. 잠은 5시간도 못 주무셨대요. 새벽에 자꾸 깨신다고요. 저는 이분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처음엔 안 믿으시더라고요. 나 멀쩡한데?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간단한 체크를 해드렸어요. 센터 계단 한 층만 올라가시게 했어요. 숨이 차시더라고요. 얼굴도 빨개지시고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호예요.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 강민호님 표정이 변하셨어요. 진짜 내가 위험한가? 네, 위험하세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은 다시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 강민호님께 단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첫째, 하루에 미지근한 물 1.5리터.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둘째, 10분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 쭉쭉 펴는 거예요. 창문 열고 심호흡하면서요. 혈액순환이 확 달라져요. 셋째, 아침 첫 식사에 단백질. 계란 1개, 두부 1조각이면 충분해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것만요? 이게 뭐가 달라져요? 하시더라고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 느끼실 거예요. 3개월 후에 다시 뵀어요. 강민호님 얼굴이 확 달라지셨더라고요. 표정도 밝으시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이셨어요. 선생님, 계단 올라가도 이제 안 힘들어요. 머리도 안 무겁고요. 잠도 푹 자요. 혈압도 안정되셨고 몸무게도 3kg 빠지셨대요. 단 3가지만 바꿨을 뿐인데요.
여러분,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요. 망가진 만큼 회복도 빨라요. 단, 제대로 된 신호를 줘야 하죠. 좋은 물, 적당한 움직임, 균형 잡힌 식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관은 스스로 회복해요. 박영수님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그때 신호를 알았더라면, 머리 무겁다고 할 때 병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여러분은 박영수님처럼 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창문 열고 스트레칭 10분, 계단 오르내리면서 숨 차는지 체크, 머리 무거우면 절대 넘기지 말기. 이 네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뇌출혈에서 한 발짝 멀어진 거예요. 혈관은 절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한 달 후엔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정혜 님처럼, 강민호 님처럼요. 뇌출혈은 갑자기 오지만 예방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의사도 약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단 한 잔의 물, 단 10분의 스트레칭, 단 한 알의 계란. 이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센터에 오시는 분들 보면 알아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요. 에이, 이게 뭐가 달라져 하시던 분들이 한 달 후엔 진짜 다르네요 하세요. 그 변화를 저는 매일 목격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박영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알았어요. 그럼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